어머님, 저희 엄마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쓰던 밥그릇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오늘은 그동안 하신 말 전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이 결혼식 끝까지 무사히 못 마치실 거예요. 하객 여러분, 이분이 저희 엄마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아십니까? 결혼식장 모든 시선이 한 곳에 쏠린 순간 시어머니가 시골 냄새 난다며 저희 친정엄마를 뒷자리로 밀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15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그날 결혼식장은 숨막히는 정적과 함께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서울 근교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이동 1310호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분주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함께 박서연이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빨리 일어나. 늦겠다.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 끝 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들 민수와 1학년인 딸 지은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체육 있어서 운동화 챙겨야 해. 민수가 세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가방에 넣어뒀으니까 확인해봐. 서연은 능숙하게 김밥을 써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대답했습니다. 15년째 이어온 주부의 일상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했지만 처자일을 낳고 나서부터는 온전히 가정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남편 김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44살 중견 건설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도연은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다만 집안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양쪽 부모님 사이의 미묘한 기류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마감이라서요. 도연이 서연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부부였습니다. 특별히 큰 갈등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로맨스도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사동이 보였습니다. 저기 1213호에는 시어머니 오경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68살인 경자는 1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살자고 했지만 경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고집해서 같은 단지 다른 동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 때문인지 경자의 방문은 잦았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와서 손자들 보겠다며 들어오곤 했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집안 살림 하나하나에 대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김치가 너무 싱겁다. 소금을 좀 더 넣어야지. 아이들 옷이 왜 이렇게 구겨져 있니? 다림질을 제대로 해야지. 이 세제는 너무 독하잖니? 아이들 피부에 안 좋아. 이런 식의 말들이 매번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들어야 할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말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15년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서연의 친정어머니 이춘자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66살인 춘자는 경기도 외곽 작은 농촌 마을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6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 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서연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춘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서연의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직접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나 텃밭에서 기른 나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기른 거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먹여라며 소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올 때가 가장 편안했습니다. 간섭하지도 않고 오히려 서연의 살림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참 살림 잘해. 아이들도 잘 키우고. 이런 말 한마디가 서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항상 허전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때가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도연도 회사 얘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저녁 메뉴를 생각하며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고등어가 싸서 고등어 조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면 생선 비린내 난다고 할 텐데 오늘은 안 올 것 같으니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지 입구에서 경자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장 보고 왔네. 뭐 샀어? 경자가 서연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고등어 사왔어요. 오늘 저녁에 조림해서 먹으려고요. 고등어라 요즘 애들이 생선을 잘 안 먹잖아. 차라리 고기를 사지 그랬어. 경자의 말에 서연은 작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애들이 고등어 조림 좋아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아, 그런데 서연아, 내일 점심때 친정어머니 온다며 내가 들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도연이 이야기했나 봅니다. 네, 어머니가 김치하고 나물 좀 가져다 주신다고 하세요. 그래, 오면 오랜만에 보겠어. 경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집에 올라가며 내일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만나는 자리는 항상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계층에서 살아온 사람들 특유의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서연은 평범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이런 평온함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점심에 어머니 춘자가 오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올 때마다 서연은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뿐인 만남이라 더욱 소중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도연이 출근한 후 서연은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거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둥글레차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점심으로는 어머니가 가져올 나물들과 잘 어울리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11시쯤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달려가서 문을 열자 춘자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66살 춘자는 작은 체구의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셨어요? 서연이 보따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야. 텃밭에서 나온 배추로 김치 담았고 시금치하고 무청도 좀 삶아서 가져왔어. 춘자는 신발을 벗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춘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춘자는 서연이 차려준 둥글레 차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참 차를 잘 우려. 예전에 너 외할머니가 해주던 맛이 난다. 춘자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요즘 농사일은 많이 힘드시죠?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뭘 나이 들어서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할만해. 몸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 춘자는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어머니가 가져온 나물들을 꺼내서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는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춘자가 직접 기름 배추로 담근 김치는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시금치나물과 무청나물도 정성스럽게 묻혀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겠어요. 아이들이 와서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서연이 김치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잘 먹어줬으면 좋겠다. 요즘 애들이 나물 같은 거 안 먹는다던데. 춘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하고 지은이가 할머니 김치 정말 좋아해요. 서연이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정답게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식사라 서연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춘자도 딸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대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 경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점심 먹고 있었구나. 경자가 집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춘자가 보였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경자가 거실로 들어가며 춘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춘자가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두 어머니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경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자는 서연이 차려준 자리에 앉으며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어머, 이 김치 누가 담갔니? 경자가 김치 한 점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담가서 가져다 주셨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담그셨구나. 경자는 김치를 한 입 먹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골에서 기른 배추라서 맛이 좀 다를 거예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경자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른 반찬들을 살펴봤습니다. 시금치나물과 무청나물을 보더니 또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나물들도 텃밭에서 기른 거예요? 경자가 물었습니다. 네, 농약 안 치고 기른 거라서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 춘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시골 나물이니까. 경자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두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경자의 반응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춘자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조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서연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됐어. 잠깐 들린 거야. 이제 갈 거야. 경자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자가 가져온 음식들을 계속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통을 보더니 플라스틱 재질을 확인하고 나물들의 색깔과 상태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춘자는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자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즐거웠던 점심시간이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경자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가볼게. 사돈도 이따 잘 가시고요. 네, 사부인 안녕히 가세요. 춘자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경자가 나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자신이 가져온 음식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춘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그냥 갑자기 오셔서 당황하신 것 같아요. 서연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경자의 반응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져온 음식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춘자는 일찍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저녁까지 있을 예정이었는데 경자가 다녀간 후 분위기가 어색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까지 계시다가 가세요. 서연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 다음에 또 올게. 춘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서연은 어머니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배웅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즐거워야 할 만남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현관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어머니가 가져다 준 김치로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라고 하니 민수와 지은이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경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응, 좀 할 말이 있어서 일찍 왔어. 경자는 거실로 들어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준비하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제 점심일로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경자에게 차를 내드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어제 너네 엄마 온 거 말인데. 경자가 찻잔을 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네 엄마 나쁘게 보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말이다. 경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계속했습니다. 시골에서 오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신경 쓴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너는 참 순진해. 경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치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담는 통부터가 좀 그렇고 나물도 씻는 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기르신 채소로 만드신 거라서 더 깨끗할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경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시골 흙에서 기른 거 씻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요즘 세상에 농약도 안 치고 기른다는 게 말이 돼.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농약 없이 정성스럽게 기른 채소를 자랑스러워했는데 경자는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정말 깨끗하게 기르세요.
벌레 하나까지 손으로 잡아가며 키우시거든요. 서연이 어머니를 변호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경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네 엄마 사람 인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다니는 몰골이랑 머리며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야.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좀 더 위생적이어야지. 서연은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자의 말이 어머니를 엄청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경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반찬통이며 어디서 순싸구리 밥그릇들을 챙겨왔는지 플라스틱도 낡았고 색깔도 변했고 지저분해. 서연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그릇들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너무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심하다고? 경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우리 손자들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너는 엄마니까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서연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경자의 말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경자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어머니의 김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경자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서연은 어머니의 김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말 때문에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김치를 다시 냉장고에 넣고 마트에서 산 김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할머니 김치 어디 갔어요? 그거 맛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먹자. 오늘은 이거 먹어. 서연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퇴근해서 저녁을 먹을 때도 서연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경자의 말들이 어머니에 대한 무시와 편견으로 손주들을 위하는 척하며 말한 것 같아 잠이 오지 않았고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봐. 경자가 빈 봉지를 손에 쥐고 설거지함에 놓인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제 니네 엄마가 쓰던 밥그릇이야.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사용했던 그 밥그릇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걸 왜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좀 그래서 말이야. 경자가 밥그릇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색깔도 변했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 서연은 그릇을 살펴봤습니다. 오래 사용해서 약간 변색되긴 했지만 깨끗하게 씻어져 있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버리는 게 어때? 경자가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낡은 거니까 새 그릇을 사서 줘라. 경자가 얘기하며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씻어서 드리면 돼요. 서연이 경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 우리 아들 집에 있는 거 싫다. 경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시골 냄새도 배고 더럽다 그냥 버려. 경자는 쓰레기통에 반찬통과 그릇들을 던져 넣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골 냄새라는 표현과 우리 어머니의 물건들을 저런 식으로 버리는 모습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모독한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욱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시어머니한테 항상 대들지 못하고 조용히 참고 싫은 말 못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경자가 돌아간 후 서연은 쓰레기통에 던져진 어머니의 밥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그릇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식사를 하셨을까요? 이 그릇에는 어머니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깨지지 않은 그릇을 골라내 쓰레기통에서 꺼내 깨끗이 씻어서 찬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경자의 말들이 계속 신경 쓰이고 분하고 슬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서연아 어떻게 지내니? 춘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잘 지내요.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뭘 그저 그렇지. 그런데 서연아, 지난번에 가져간 반찬통이랑 그릇들 있잖아.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과 행동을 모르는 엄마가 그 그릇들 얘기를 하자 슬펐습니다. 네,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다음에 오실 때 드릴게요. 그래, 그거 내가 오래 쓰던 거라서 있어야 돼. 춘자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그릇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 어머니를 무시해버렸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시누이 김지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가족 모임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9살인 지연은 오랜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자는 늦둥이 딸의 결혼을 무척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결혼 준비 이야기 좀 하려고요. 올 수 있죠? 지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무 축하해. 서연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지연은 성격이 까칠한 편이었지만 서연과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도연과 아이들과 함께 지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연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지연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지연의 집에는 이미 경자와 큰아들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도훈과 큰며느리 이연주도 함께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니 거실이 북적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경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밥그릇을 이후로 조금 어색한 기분이었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서연아, 온 김에 지연이 결혼 준비하는 거 도와줘. 경자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예비 신랑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의사인 예비 신랑은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지연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아가씨,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요? 현주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려고요. 규모는 크게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막내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야지. 경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객은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 저희 쪽에서는 100명 정도, 신랑 쪽에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200명 정도 되겠네? 경자가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너희 친정에서는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 서연은 갑자기 질문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친정에서 올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춘자와 작은아버지 가족 정도였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4명 정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4명? 경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별로 없나 보네. 현주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네, 가족이 많지 않아서요.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좀 허전하겠다. 경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이니까 양쪽 하객수가 비슷해야 보기 좋은데.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정 식구가 적다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열심히 사시는데 그것이 부족해 보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 결혼식은 축하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서연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경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신랑 쪽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서연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근처 식당으로 옮겼고 지연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고급 일식집에서 시킨 음식들이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경자가 또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너네 엄마는 뭘 입고 오실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젓가락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결혼식에 뭘 입고 오시느냐는 거야. 양복을 입으실 건지 맨날 입던 옷을 입고 오시는 건지. 경자가 설명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으셨는데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한복이 좋겠어. 근데 너네 엄마가 한복을 갖고 있으려나? 경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특별한 한복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옷을 마련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신랑 쪽 어른들도 오시는데 너무 초라하면 안 되잖아. 경자의 말에 서연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초라하다는 표현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가난하지만 결코 초라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지연도 걱정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한복 하나 준비해 드릴까요? 렌탈이라도 해서.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께 한복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은 도연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말씀이 좀 그랬어. 뭔 얘기? 도연이 관심 없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도연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하객수도 적다고 하시고 옷도 초라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서연이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에이, 엄마가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겠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해. 도연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서연은 남편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욱 속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결혼식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한복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신우이 결혼식 얘기 좀 드릴게요. 그래, 언제 하니? 춘자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이에요. 호텔에서 해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래, 좋겠다.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춘자가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한복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한복 입으시면 어떨까요? 한복 말이니?
그런데 나한테 변변한 한복이 없는데. 춘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좋은 한복을 마련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춘자가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양쪽 어머니 사이의 차이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춘자와 시어머니 경자가 본격적으로 마주치게 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진한 남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했습니다. 아이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혔습니다. 민수는 정장 바지에 흰 셔츠를, 지은이는 예쁜 핑크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도연도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신랑 측 친지들은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여자분들은 고급스러운 한복이나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어머니가 오시면 어떨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가니 지연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경자도 곁에서 딸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예쁘다. 서연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지연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은 언제 오세요? 곧 오실 거야. 서연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주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신랑 측 어르신들이 도착하셨어요. 인사드리러 가실까요? 그래야지 경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같이 가자. 서연은 경자와 함께 신랑 측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의사였습니다. 정말 품격 있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경자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로비에서 춘자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낡은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색깔은 바래져 있었지만 깔끔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응, 서연아. 길이 좀 막혀서 늦었네. 춘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춘자가 경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춘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자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춘자의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쪽에서 기다리세요. 잠깐 아가씨 보러 갔다 올게요. 서연이 춘자를 로비 소파에 앉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와 보니 춘자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는 신랑 측 친지로 보이는 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연은 뭔가 느낌이 이상했지만 결혼식이 곧 시작되어 자세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식장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배정받을 때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앞쪽에 앉는데 춘자만 뒤쪽 자리에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의아해하며 경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 자리가 왜 뒤쪽에 있죠? 아, 그게 말이야. 경자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신랑 측에서 앞자리는 직계 가족들만 앉는다고 해서.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가족이고 지금 혼자 계시는데.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런데 경자가 머뭇거렸습니다. 좀 보기에 그래서 말이야. 서연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옷차림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차이가 나서 앞자리에 앉히기 부담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서연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 좀 낮춰. 여기 사람 많아. 경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하다고 해서 뒤로 밀려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당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남동생인 외삼촌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뒤쪽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몇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예식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앉아 있는 모습이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사진을 찍는데 춘자만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이 찍어야죠. 아, 네. 사진사가 당황하며 춘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 가족들끼리 먼저 찍고 나중에 따로 찍자.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도 가족이에요. 함께 찍어야죠. 그럼 그렇게 하자. 경자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춘자는 구석진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옆으로 가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할 때 서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춘자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나는 일찍 가야겠어. 왜요? 피로연도 있는데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여기 있으니까 좀 그래. 춘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민폐가 될 것 같아.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도 춘자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앉고 싶었지만 신부 가족들은 메인 테이블에 앉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서연은 신랑 측 친지들이 춘자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좋지 않은 시선들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시작될 때 경자가 하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연이가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경자는 이어서 앉아있는 가족들 소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춘자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은 며느리 친정어머니이신데요. 멀리서 오시느라 저기에 앉아 계시네요. 경자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춘자를 소개하면서도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자의 소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서연은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소개하는 방식이 마치 손님 취급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춘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자유로운 시간이 되자 서연은 어머니께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앉아서 물만 마시고 계셨습니다.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식사 안 하세요? 서연이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어머니가 주변 시선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다가 가세요. 아이들도 할머니 뵙고 싶어 해요. 서연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자가 다가왔습니다. 사돈 여기 계셨네요. 음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해요. 춘자가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얼굴 보니 이제야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자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혹시 댁에서 가져오신 그 반찬통하고 밥그릇 말인데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밥그릇 말씀이세요? 춘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번에 서연이네 집에 챙겨와서 두고 가신 그 그릇 말이에요. 경자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좀 낡아서 말이에요. 어머님, 서연이 경자를 말리려고 했지만 경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플라스틱하고 도자기 그릇도 좋은 게 많잖아요. 새로 하나 사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경자가 마치 호의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그릇이 낡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새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모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건 제가 오랫동안 쓰던 거라서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래 쓰셔서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네요. 경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지저분해 보여서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괜찮아, 서연아. 춘자가 딸을 말렸습니다. 사부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그릇 아무 문제 없어요. 서연아, 목소리 좀 낮춰. 경자가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보잖아. 그런데 경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돈, 오늘 입으신 한복도 참 예쁘네요. 옛날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춘자는 자신의 한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한복은 서연이 결혼할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한복이라 스타일이 조금 구식이긴 했지만 춘자에게는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네, 오래된 거예요. 춘자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요즘 한복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졌다고 해야 하나 경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은 경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랑 측 친지 중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자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춘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분은 며느리 친정 어머니세요. 경자가 소개했습니다. 시골에서 멀리서 오셨어요. 시골이요? 시골 어디요? 그분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이에요. 농사 지으시는 분이에요. 경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농사일 힘드시겠어요. 춘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가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자리를 떠난 후 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정말 가야겠어. 어머니, 조금만 더 계세요. 서연이 애원했습니다. 아니야, 여기 있으니까 너만 힘들어져. 춘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경자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서연이네 집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경자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경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오시는 음식들도 좀 신경 써주세요. 경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위생이 중요하거든요. 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음식들이 더럽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도가 지나치신 거고 진짜 너무하세요. 서연이 경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뭐가 너무해? 나는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야. 경자가 어이없어 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뜻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서연아, 그만해. 춘자가 딸을 말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실 필요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당황하며 서연을 달랬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보잖아.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당한 모든 모욕을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분노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수모들, 밥그릇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날, 오늘 뒷자리에 앉혀진 일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진정해.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 경자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춘자는 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서연아, 그만하자, 집에 가자. 춘자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때 도연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당신도 알면서 왜 그래요? 서연이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도연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도연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맨날 그렇게 말해왔잖아. 그렇게 넘어가라고만 하면서.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이부 드레스를 입은 채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신우이에게는 미안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너 결혼식인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겠어. 그리고 서연은 경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너무하셨어요. 경자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라니, 나는 그런 적 없어. 경자가 억울하다며 토끼 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없다고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그릇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골 냄새 난다고 하신 것도요.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경자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위생상 문제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정성스럽게 기르신 채소들이 더러우시다고요? 춘자는 딸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어머니, 왜 참으세요? 서연이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경자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박서연,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네, 대들고 있어요. 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경자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다고요? 서연이 쓰게 웃었습니다. 네, 미쳤을지도 모르죠. 어머니를 지키려고 미친 거라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케이크와 꽃꽂이, 샴페인 잔들이 예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서연아, 뭐 하려고? 도연이 급하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참으라고만 하잖아. 어머니가 모욕당해도 그냥 넘어가라고만 하잖아. 여보, 제발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도연이 애원했습니다. 보라고 해. 서연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서연은 테이블 위에 꽃꽂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와 백합으로 만든 화려한 꽃꽂이였습니다. 언니, 그거 나요. 지연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서연이 신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결혼식을 망치게 돼서. 그리고 서연은 꽃꽂이를 바닥에 내려놓는 대신 경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던졌습니다. 꽃들이 흩어지며 테이블 위의 음식들과 섞였습니다. 경자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정말 미쳐 날뛰는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 맞아요. 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어머니 무시하는 걸 절대 참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접시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씩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당장 그만 멈춰. 경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딴 말도 집어치우세요. 서연이 다음 접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그릇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신 것처럼 저도 던질 거예요. 주변 하객들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급하게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호텔 직원이 서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직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 배상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경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무시하지 마세요. 경자는 분노와 당황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연회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꽃들이 음식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은 격하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경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경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가난하지만 결코 더러운 분이 아니에요. 평생 정직하게 사셨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소중한 분이에요. 경자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밥그릇들은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넘게 사용하신 소중한 그릇이에요. 그 그릇으로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담아 음식을 하셨는지 아세요? 춘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지켜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하자.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요. 가만히 계세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 누구든 어머니를 무시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사과는 나중에 하고. 사과? 서연이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건데. 여보,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건 괜찮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냥 넘어가라고만 하면서 정작 어머니가 상처받는 건 모른 척 했잖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연이 참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거 폐륜이야. 네, 알아요. 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라고 해서 며느리 어머니를 모욕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경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이제는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요. 내 결혼식이에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서연이 신우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결혼식을 망쳐서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지연도 사실은 어머니 경자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니가 왜 화가 났는지 알겠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심하셨죠. 호텔 매니저가 다가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고객님들, 일단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깨뜨린 것들은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춘자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하지만 경자가 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가 오늘 한 일을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후회요?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하신 일을 후회하시는 게 먼저 아닐까요? 경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집에는 무거운 분위기만 남았습니다. 경자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처음에는 어머니 편을 들었지만 서연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보, 미안해. 도연이 서연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그렇게 하시는 줄 진짜 몰랐어. 나도 당신이 내 동생 결혼식 날 그렇게까지 한 거. 동생한테 면목 없고 화가 너무 나지만 서로 잘못이 있었던 거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해. 그래서 당신한테 그날 안 꺼낼 테니까 우리 서로 용서해 주자. 나도 그날 너무했지만 나한텐 너무 상처가 컸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라도 말해주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서연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어머니한테 분명히 말씀드릴게. 도연이 약속했습니다. 장모님한테나 너한테 그런 말 하지도 말고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며칠 뒤 서연은 새로운 밥그릇 세트를 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전 그 낡은 밥그릇도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 그릇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그동안의 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춘자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서연은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김치와 나물들을 맛있게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그날 일로 마음 아프지 않니? 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이제부터는 누구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춘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나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엄마로서 면목이 없어.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서연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도 할머니가 오신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가져온 김치를 맛있게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자가 살고 있는 동이 보였지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야 조금 느꼈어. 가정의 평화는 내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걸. 고마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바뀌어줘서. 서연이 남편의 품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서연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서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일은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경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기꺼이 만남에 응했습니다.
자신도 그날 일은 어느 정도 시댁 식구들에게 잘못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와 이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가정에는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차별과 모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 용기가 얼마나 값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도 나이나 지위를 핑계로 당연하게 참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평화를 위해 참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서연의 이야기가 부당한 대우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쌓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선한 영향력으로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당당히 지켜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